천국의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심판 경고 일곱째 인의 시대가 열리다. 오늘은 6번째 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앞서서 서론부터 올려놓은 영상들을 순서대로 꼭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강의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3번의 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번의 화 중에서 첫 번째 화의 시대에 해당하는 5번째 나팔과 관련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하다. 이것이 첫째 화입니다. 보통 5개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개월 사건. 자,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성경 자체에서도 내용을 좀 길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 폰이 30분 좀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서 굉장히 좀 말도 빨라지고 막 중간에 마음이 조급하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째 천사가 5째 나팔을 불매. 자, 계시록 9장 오늘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5째 나팔을 부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죠. 땅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이 별에게는요 무저갱 열쇠가 주어졌어요. 무저갱 열쇠. 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어요. 자, 여러 주석에를 보면은요, 이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천사가 선한 천사다, 악한 천사다, 이런 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에서는 아마 이 천사가 오리엘일 거다. 우리 이제 성경에는 오리엘 천사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뭐 의경이나 다른 전승에 이 오리엘 천사가 지옥을 관장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이 천사는 땅에 떨어진 이 별, 이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지옥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어떻게 악한 천사에게 줄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이 열렸어요. 무저갱이 열렸어요. 자, 여기에서 무저 하면은 아비소스라 그래요. 아비소스. 자, 아비소스 헬라어. 아비소스는 지옥의 심연이다 그래요. 지옥의 심연. 근데 무저갱이라는 게 있죠. 이 갱이 푸흐레알이라고 하는데 푸흐레알. 이 푸흐레알은요. 땅속의 구멍입니다. 땅속의 구멍. 땅속의 구멍 혹은 또 뭐 웅덩이 뭐 이런 뜻인데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물을 담아 놓거나 어떤 것을 담아 놓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멍을 파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무저갱 하면은 일반적으로 바닥이 없는 그 구멍, 바닥이 없는 그 구멍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속의 구멍이고, 우멍이고, 웅덩이고, 우물인데 이것이 열린 거예요. 자, 무저갱이 열리니까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근데 이 황충이 나오는데요. 이 황충이 어떤 권세를 갖냐면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황충으로 인해서 해를 입는 사람들 있어요. 해 입는 대상. 자, 해 입는 대상이 있는데 황충 때문에 뭐가 해를 입냐면 일단은 땅의 수목은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 우물이라든가 뭐 무저갱이라든가 땅의 수목이 해를 입지 않으니까 1차전에서는 땅의 수목을 해를 입었잖아요. 땅에다가 그 나팔을 보니까 땅이 이제 해침을 받게 되면서 수목이 많이 해를 입었는데 5번째 나팔 사건은 땅의 수목은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 보니까 이게 바다일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여기도 바다일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땅의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만 해하라 그러죠.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죽고 싶으나 죽지도 못하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을 보겠는데 요 인은요. 인에는 스프라기스가 있고 스프라기조가 있어요. 스프라기스예요. 스프라기조는 요 스는 뭐냐면 인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가리는 진위를 가리는 도장입니다. 진위.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인들도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 이런 도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거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기 위해서 찍어놓은 도장이 스프라기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의 이 이는요 스프라기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프라기조는 뭐냐면요 이거는 보증하다, 인봉하다, 뭐 증명하다 이런 거거든요. 스프라기조는 어떤 사람들이 받은 거냐면 14만 4천이 받은 게 스프라기조예요. 스프라기조가 14만 4천의 이마에는 보증하고 증명하고 인봉하고의 뜻을 인해 받았지만 다섯 번째 나팔의 인은 스프라기스라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진짜에게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의 도장이 없는 사람만 해를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입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묘사하고 있는 게 길게 좀 묘사하고 있는 게 황충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황충의 모양. 요게 지금 뭐 7절부터 10절까지 꽤 길게 그 모양을 하고 있는데 황충의 모양이 좀 우리가 해석하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 같다 그래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 같다. 머리에는 금곽 같은 거 썼다. 사람의 얼굴 같다. 또 사자의 이빨 같다. 그 다음에 호심경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전쟁터로 날려가는 병거조과 같은 날개 소리가 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전갈에 꼬리와 같은 꼬리가 있는데 전갈 같은 꼬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요 전갈 꼬리에 쏘는 살이 있대. 쏘는 살.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냥 전갈에 꼬리에 쏘는 살이 있는데 요걸로 인해서 5개월 동안 괴롭힌다는 거. 5개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요거 꼬리에 쏘는 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5개월이라고 하는 거 5개월 제가 7년과 관련해서 용어 분석을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1260일 또 1260일 아니 12장에 보면은 1260일 또 마운드다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일을 쓸 때와 이걸 쓸 때와 월을 쓸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1260일 일을 쓸 때는 빛의 사자들 또 선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나 또 광야로 도망가는 여인에게는 1261을 썼어요. 그런데 짐승이나 악한 자들이나 어둠의 사역자들에게는 달을 씁니다. 그래서 42달 또 42개월 월을 씁니다. 여기서도요 월이 나와요. 5개월이면 히브리 계산법으로 150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쓰고 5개월 5달 동안 달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어떤 짐승들에 의한 악한 자들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개월 동안 해하는 5개월 동안 해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해하는 권세. 이 꼬리에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것이 어디냐?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받아서 5개월 동안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요. 11절에 이 사건에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에 주체가 있다는 다섯 번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로온이더라. 자 여러분 제가 나팔의 사건은 짐승 세력들이 일으킨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생소하죠. 그런데 저는 그걸 근거를 어디서 봤냐? 여기서 봤어요. 9장 11절이에요. 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다섯 번째 나팔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자의 왕이 있는데
아바돈, 아블론.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파괴자. 사단. 이 일을 일으키는 뒷배경에 누가 숨어 있느냐? 아바돈, 아블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5번째 나팔인데, 그럼 나팔 3번째, 2번째, 첫 번째, 4번째 이런 거는 안 일으켰겠어요? 제가 첫 번째와 머리카락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이제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나야.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게 우리야. 그래서 이 짐승 세력들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바돈, 아블론. 자, 요게 5번째 나팔에 대한 묘사가 성경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이 사건이 5번째 나팔이다라고 하려면은, 자, 다섯째 나팔 사건을 이것이다라고 하려면은, 충족 요건이 있어요. 충족 요건. 이게 5번째 나팔 사건이야 라고 말을 하려면은요,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바다에서 일어나야 돼요. 갱이 열렸잖아요. 심연, 깊은 곳에서. 땅 수목은 해하지 않으니까 바다예요, 바다.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야 돼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게 5번째 나팔 사건이야 라고 말하려면은요, 황충과 관련이 있어요. 황충 모양이라든가, 황충을 뭐 의미하는 것이라든가, 황충을 나타낸다거나, 뭔가 황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5번째 사건이야라고 하려면 어느 부류 중에서 일부만 해를 입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일부만 해를 입는 어떤 사건이 돼야 돼요. 왜? 이마에 인 맞은 사람만, 인 없는 사람만 해치는 거였으니까 어느 일부만 해를 입는 어떤 사건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땅에 수목은 해를 입는 사건이 아니어야 돼요. 땅이 수목을 해치는 그런 사건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게 5번째 사건이야라고 하려면 이 사건이 분명히 5개월이 지속돼야 돼요. 5개월 지속돼야 돼요. 또 마지막 하나, 사건의 주체가 있잖아요. 이 사건을 일으키는 배후 세력이 드러나야 돼요. 배후 세력. 이해 가시죠? 세상에서 어떤 일어난 사건도 계시록의 어떤 나팔 사건이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다 하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은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을 5번째 나팔로 본다. 리차드 맥스 목사님 같은 분. 그 사건은요, 왜 그렇게 보냐면 사담 후세인이 파괴자거든요. 이름이 파괴자. 사담. 요게 지금 아블론, 아부드, 이게 좀 파괴자예요. 파괴자.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이다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5번째 나팔은 전염병이다 그래요. 왜 전염병이라고 하느냐? 전염병이 딱 나오면 백신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5개월 걸린다. 그래서 5개월 사건이다라고 한다. 그래요. 5개월 사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 겪고 있잖아요. 5개월 만에 이 백신이 나오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나오면 그 백신이 5개월 걸리기 때문에 전염병이 5개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안 돼요. 뭐 이 파기자라든가 5개월이라든가 요것만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드러나면 이거는 5개월 사건이다라고 일단은 말할 수 있어요. 이게 100% 그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가장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다섯 번째 사건을 오나팔 사건, 자, 오나팔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서론 부분에서 자, 요 사건을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 요 사건은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미리 연구한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다른 분이 그 연구한 거를 저는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 사건이 그래도 가장 성경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져와서 더 자세히 연구를 한 거죠. 이 멕시코판 석유 유출 사건들은요, 2010년 4월 20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건이에요. 역사상 최악의 해상, 바다 위에서 기름이, 석유 원유가 유출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멕시코판 석유 유출 사건이 이제 쭉 사건을 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지금 이거는 석유 바다에서 석유 시추 시설을 하다가 이게 폭파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최근의 사건이니까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아주 사진이라든가 바다의 기름으로 인해서 그 얼마나 피해가 큰지 이런 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석유질 시추 이게 폭파돼가지고 하루에 얼만큼의 기름이 흐르냐면 하루에 5만 배럴이요. 5개월 동안 바다로 원유가 유출된 사건이에요. 자, 이게 지금 하루 5만 배럴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이 안 오죠. 하루 5만 배럴 5개월 감이 안 와요.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서해안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원봉사로 가서 기름을 몇 날 며칠을 닦았습니다. 자, 이때 이 5만 배럴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태안반도에 흘러나온 그 기름의 양이 5만 배럴 정도. 그 양이 하루에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태안반도의 기름의 양이 하루에 그만큼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조금 감이 오시나요? 얼마나 바다가 해를 입었겠어요. 최악의 해상 사건입니다. 기름 유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사건을 수습했냐면요. 사건 수습을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기름을 닦는 인부를 고용했습니다. 인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기독교인들이 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기름을 일주일 닦았지만 이 사람들은 인부를 사서 기름을 닦았어요. 그 많이 쏟아져 나온 기름들을 닦아내는데 이때 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가서 그 기름을 닦았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가서 닦았을 확률이 많죠. 이분들이 가서 기름을 닦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바다로 쏟아져 나오니까 그 기름 냄새가 너무 심각해서 그 기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헬리콥터 꼬리에다가 분산제를 달았습니다. 분산제. 이 분산제를 바다에 뿌렸습니다.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헬리콥터가 이제 꼬리에다가, 지금 제가 설명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세히 못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헬리콥터 꼬리예요. 여기는 전갈의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가지고 5개월 동안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헬리콥터 꼬리에다가 분산제를 달고 바다에 뿌렸어요. 5개월 동안. 자, 이렇게 헬리콥터 꼬리에 분산제를 뿌리는데 이 분산제가 문제인 거예요. 분산제가. 이 분산제를 살포하는데요. 이때 어떻게 살포냐면 이때 하니까 이거를 바다에 살포할 때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인부들 있죠. 이 인부들이 분산제를 그대로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호소를 했냐면요. 마치 그 걸프전에서 우라늄을 맞은 것 같은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원폭 피해 같은 그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낮에는 이 분산제를 좀 뿌리지 말아달라 하면 잘리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지도 못하고 5개월 동안 그 분산제를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뉴걸프 신드롬 증상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걸프전에서 맞은 거, 우라늄 맞을 것 같은 그 증상을 호소하는 그 증상은 뉴걸프 신드롬 증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인부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런 그 호소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냈어요. 그리고 5번째 나팔이 되려면 어떻게 그랬어요? 어느 특정한 부류 가운데서 일부만 해를 입는 사건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분들이 일부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산제가요, 사건 수습인데, 이 분산제로 사건을 수습하는데, 4월 20날, 이거를 뿌려가지고 사건 종료가 언제 됐냐면요, 9월 19일
오전 5시 54분에 구멍이 완벽하게 막혔다고 하는 그 테스트가 끝났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150일 얼만큼 정확하냐면, 자, 4월 5개월이면은요, 150일이에요, 정확하게. 자, 히브리인들은요, 31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30일이 있죠. 히브리인들은 한 달에 30일이에요. 그럼 4월 20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20일, 8월 20일, 자, 9월 19일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5월 달에 31일, 6월 30일, 7월 달 31일, 8월 31일, 9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1일, 3일 차이가 나와요. 153일. 그런데 이 분산제가요, 4월 22일 날 시작해서 이때 끝났지만 분산제를 언제부터 뿌렸냐면 4월 22일부터 뿌려요. 분산제라 늦게 수령이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그 살이 5개월 동안 고통을 줬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건은 정확하게 해서 150일 분산제가 헬리콥터에다가 꼬리에 분산제를 달아서 뿌리기 시작한 게 4월 22일부터예요. 그래서 9월 19일 날 이때 딱 막혔으니까 정확하게 히브리 계산법으로 150일이 걸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헬리콥터가 꼬리에 분산제를 달고, 보이나 모르겠네. 예, 꼬리에 분산제를 달고 뿌리는데, 자, 헬리콥터가 쫙 날아가는 모습하고요. 황충이 쫙 양쪽 내 앞뒤 다리를 피고 날아가는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건을 그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보면, 그 사진들을 보면은요, 여자도 있어요. 뭐 여자의 머리털, 사자, 이빨, 뭐 금관. 여기 보면 이 사건을 그때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분산제를 뿌리는 이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뭐 무선 소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요, 이 모양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여기 여자의 머리털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장면을 사도양께서 보시고, 뭐 이때는 뭐 헬리콥터가 있었나요? 비행기가 있었나요? 황충의 모양을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헬리콥터 모양과 황충의 모양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산제를 살포해서 꼬리에 쏘는 살이 정확하게 이렇게 뉴걸프 신드롬과 같은 고통을 주다가 4월 22일 날 뿌리기 시작해서 9월 19일 날 오전에 히브리 계산법으로 정확하게 150일 동안 딱 분산제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건이 수습이 됐는데, 이 사건에는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자, 사건의 주체가 있다 됐죠. 주동자가 있다 됐어요. 이 사건의 배후 세력은 짐승 세력입니다.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루미나티의 카드에서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막 바다에서 새들이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그림, 실제 사진과 일루미나티 카드 사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루미나티 세계정부 세력들이 일으켰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자, 중요한 건요, 이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이들이 카드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어났던 걸 알 수 있냐면, 자, 사건 전에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 전에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건 전에 영화, 그 다음에 사건 후에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 전에 영화로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메르스 사건이 있었거든요. 메르스 사건이 있을 때 메르스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어떤 영화가 나오냐? 감기라는 영화가 나와요. 감기. 월드 워 제시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요. 월드 워 제시라는 영화. 이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평택에서 이 메르스 중공 바이러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메르스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 사건 전에 요즘 또 많이 일어나는 것들, 뭐 킹스맨이라든가 설국열차라든가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할 일을 영화를 통해서 예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을 일으킨 후에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영화가 뭐냐면은 체르노빌이에요. 체르노빌을 짐승들이 일으켰는지
뭐 카드가 없고 그래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었다 그랬는데요. 이런 거 보면 그림자가 보여요. 실제 사건을 영화 만든 거예요. 이 네 번째 사건이 제가 세 번째 순쑥 사건이 체르노빌이라고 했잖아요. 체르노빌 영화 만듭니다.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만든 영화가 뭐냐면 딥워터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호라이즌. 딥워터 호라이즌이라는 영화가 멕시코만 석유 유출, 기름 유출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건을 일으켜 놓고 영화를 만들 때가 있어요. 사건 전에 만든 영화도 있어요. 사건 후에 만든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들이 뭐 내가 했다라고 아예 드러내잖아. 다섯 번째에서 이 사건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아바돈 아볼론이라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가 했다라고 이미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다섯 번째 나팔 사건은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은 이 본문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건은 이게 100% 이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건들을 볼 때 이 사건이 가장 성경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좀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가장 성경에 가까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들에게는 배후 세력이 있고 이들에 의해서 정말 여기 전갈의 권세, 황충의 꼬리에 쏘는 살을 가지고 해를 입혔던, 그것도 정확하게 5개월, 히브리 계산법으로 정확하게 150일 동안을 그 분산제를 뿌림으로 해를 입혔던 그러한 사건이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입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왜 나팔부터 이때부터 화인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첫 번째 화는 살아내자 그랬어요. 살아내자. 여러분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 가정의 TV나 영화나 음악이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언제부터 사단이 이렇게 판을 쳤습니까? 우리 안방의 드라마에 얼마나 귀신이 바글바글 거려요. 옛날에는 귀신이 숨어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나요? 언제부터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악해졌나요? 언제부터 딥스니, 카바리니, 글로벌리스트니,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 언제부터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나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할로윈데이가 전 세계 귀신 축제가 전 세계 축제가 되었나요? 귀신이 드러났어요. 아바돈 아볼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이런 사단의 활동들, 그리고 요즘 드러난 사건들 보세요. 미국을 중심으로 뭐 다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루미나티나 세계 정부 세력들, 이러한 이들이 일으키는 그 악하고 끔찍한 사건들, 이런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드러났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머리카락이 보였습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10몇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몇 년 정도밖에. 예전에는 그렇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즘 뭐 안방 드라마도 뭐 언젠가 보니까는 드라마 제목이 뭐 귀신아 놀자 뭐 이런 제목들 나오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째 화의 시대, 첫째 화에서는요 직접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요. 사단이. 이제 두 번째 화에 대해서는 두 번째 화 시대 가면 두 중인을 죽이는 사건이죠. 세 번째 화 시대는 정말 전 세계인들을 죽이고 목 베이고 이렇게 무서운 세 번째 화의 시대가 오는데 지금 화의 시대예요. 지금 첫 번째 화의 시대. 지금은 다섯 번째 나팔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기에 정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깨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얼굴만을 사모하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첫 번째 화의 시대입니다. 온통 사단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때가 이때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